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 망운용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 운용 지원의 3페이지에서부터 32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 FM 길라잡이 김호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원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무선통신망 구축과 단위, 통합시험과 준공 검사까지 함께 배워왔습니다.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강사님과 함께 하니까 조금씩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무선통신망의 구축 시공과 시험을 통해 무선통신망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알 수 있었던 학습이었습니다. 네, 무선통신망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좀 머릿속에서만 그리다가 실질적으로 배우니까 생각보다 큰 시스템의 구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다음 수업 내용도 엄청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요? 네, 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시험했다면 이제 그 무선통신망을 운영해야겠죠. 지금부터는 그 무선통신망의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무선통신망의 운용이라 이렇게 학습 제목만 들어서는 저는 아직 선뜻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강사님과 함께라면 문제 없겠죠? 그럼요. 네, 강사님의 확실한 대답이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NCS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망운용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망 운용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파악된 운용 실적에 따라 무선통신망의 요구 성능, 운용 상태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분석된 무선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망의 운용 범위, 운용 일정, 점검 계획, 인력 운용 계획과 단말기, 기지국, 측정 장비, 안테나 등의 예비품을 고려하여 망 운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선수학습으로는 무선통신망 구축 설계, 기지국 구축과 표준 공법, 이동통신 개론, 안테나 이론이 있으며 핵심 용어로는 무선통신망 설계, 단말기, 기지국, 무선통신망 망 운용이 있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니까 무선통신 운영의 노하우를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다면 그 무선통신망을 잘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최고의 장비와 최신 시설의 무선통신망을 구축했더라도 운영을 잘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미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무선통신망 운영계획 수립하기에 대한 수업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과 함께 무선통신망 구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한윤서입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진짜 무선통신망에 대해서 좀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트롱. 네, 엄청 잘하는 것 같은데 강사님이 보기에 어떠세요? 최고입니다. 최고의 칭찬인 거죠, 이거? 두 개를 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요, 두 개.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무선통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 실적 파악과 그에 따른 성능, 운영 상태를 분석하는 학습, 그리고 무선통신망 운영계획서를 작성해보는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야, 정말 이게 듣기만 해도 벌써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설치하고 시험한 무선통신망을 실제로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라 약간 좀 생소하기는 한데 일단 한번 빨리 수업을 해볼까요? 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까요? 뭘 해야 되나요? 우리 손에서 뗄 수 없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무엇부터 알아야 될까요? 일단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좋은 시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의 이제 구성이나 사용법을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무선통신망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성을 잘 알아야 하나요? 그렇죠. 아, 맞습니다. 네. 무선통신망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네. 무선 시스템, 교환 시스템, 위치 등록 장치, 프로세싱 센터, 외부 네트워크 등 무선 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예, 너무 기대됩니다. 무선 통신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음성, 영상, 데이터를 포함한 유무선 통합의 초고속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선 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무선 시스템, 교환 시스템, 위치 등록 장치, 프로세싱 센터, 외부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 시스템은 먼저 안테나 시스템, 송수신기, 이동 단말기, 송수신기 컨트롤러, 이동전화 교환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시스템은 전기적 신호를 전자기파로 변환 또는 전자기파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일종의 에너지 변환 장치이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사 전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송수신기는 무선 송신부와 수신부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동 단말기와 이동 전화 교환국을 연결하며 이동 단말기 위치를 확인해서 이동 전화 교환국으로 통보하고 통화 중에 주파수가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경우 주파수가 변환되기 때문에 통화 단절이 발생하므로 지속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주파수의 통화로 자동 전환하여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동 단말기 구조입니다. 안테나, 고주파 처리기, 기저대역, 처리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동 단말기는 이동전화를 말하며 기지국과 이동전화 교환국을 통하여 통신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송수신기 컨트롤러입니다. 송수신기 컨트롤러는 다중 무선 채널로부터 전송된 다양한 전기적인 신호들을 무선 네트워크로 전송하고 네트워크 신호를 기지국을 통하여 이동국에게 전송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동전화 교환국입니다. 각 기지국에서 발착신되는 홀을 처리하며 모든 기지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중앙 통제 기능이 있으며 공중전화망의 교환기와 연결됩니다. 제어부에서는 무선 채널 할당 및 통화 채널 전환 기능 제어, 기지국과의 데이터 교신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며 회선 구간별 통화량을 감시 분석하며 통화량 분산 처리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교환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노드를 찾기 위해 신호의 라우팅과 사용자의 정보를 제어하며 전송시설과 사용자 상호 간에 홀을 연결하는 컴퓨팅 플랫폼을 구성하게 됩니다. 위치 등록 장치입니다. 이동 사용자의 정보를 조정하고 기록 및 사용자와 관계된 정보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현재의 상태, 위치, 홀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정보들을 포함하며 특정한 네트워크 목적지에 홀을 교환하는 데 이용하는 네트워크 주소 변환 정보를 포함합니다. 위치 등록 장치에서 관리하는 영역 내 존재하는 모든 이동국에 대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VLR과 관리하는 영역 내에 등록된 모든 이동국에 대하여 가입자 파라미터와 위치 정보 등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인 HLR이 있습니다. 프로세싱 센터는 네트워크의 성능 개선을 위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는 주변 네트워크 컴퓨팅 플랫폼으로 사용자 신원 인증 센터, 음성 안내 시스템, 사용자 메시징 시스템으로 구성됩니다. 외부 네트워크입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PSTN 또는 다른 네트워크 사이의 연결을 나타냅니다. 외부 네트워크의 예로는 데이터 네트워크, 다른 이동통신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와, 정말 무선통신의 시스템이 정말 복잡하네요. 저는 솔직히 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무선통신망은 안테나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많은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이렇게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성을 알았으니 이제 무선통신망 요구 성능을 분석해 볼까요? 네. 무선통신망 요구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선통신 기존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내부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현황을 분석합니다. 무선통신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기존 무선통신 서비스 현황부터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보시는 표가 현황 분석을 위한 방법론 예시가 되겠습니다. 무선통신 기존 서비스 현황을 분석합니다. 현황 분석을 위한 컨설팅 방법론은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as is, to be, 관점의 모델을 통해서 환경 분석 및 현황 분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 방법론은 전체적인 모델은 환경 분석, 현황 분석, 목표 수립, 이행 계획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무선통신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선통신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발전되면서 디지털화, 고속화, 음성통신 영상, IP 기반, 패킷 방식, 데이터 통신으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 왼쪽이 기관의 조직도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오른쪽은 업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내부 환경을 분석합니다. 무선통신 기존 서비스 기관의 조직 및 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기술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한 현황을 분석합니다. 무선통신 서비스를 위해 요구되는 기존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여 조직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 및 구조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컨설팅 절차에 맞추어 목표 모델의 정의 및 이행 과제를 도출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가 세계 방송통신 서비스 시장 전망이 되겠습니다. 각 통신사마다 사업 전략이 다 다르네요. 제가 지금 ABC 국내 통신사의 사업 전략을 분석하고 있는데 무선통신망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BC 통신사 모두 사업 전략이 다 다른데 네. 윤서 씨는 어떤 통신사의 사업 전략이 공감되시나요? 저는 약간 B사. 거기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ABC사의 사업 전략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A사는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전략을 구체화했어요. 맞죠? 네. 자, 그리고 B사는요, 통신시장의 성장 정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산업 생산성 증대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C사는요, 유컨버전스 서비스를 유비쿼터스 융합 서비스로 정의하고 이를 다양한 정보통신기기와 상호 융합시켜서 제공한다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와,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네요. 네. 이렇게 세 통신사의 사업 전략을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 네. 장단점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보시는 것이 통계자료 참조 사이트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2012년 방송통신산업 통계연보를 수집할 수 있고요. 애트리 전자통신 동향 분석에서는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기술 및 표준 동향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2012년 방송통신산업 통계연보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2012년 정보통신산업 동향, 무선통신 시장 현황 및 통신사 산업 전략 분석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KT경제경영연구소에서는 무선통신 서비스 현황 및 전방에 대해서 수집할 수 있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의 개발 단계는 요구사항 수집 추출, 요구사항 분석, 요구사항 명세, 요구사항 검증의 단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개발은
발주자나 고객으로부터 구현될 서비스의 사양을 정확히 찾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기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요구사항 추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수집된 요구사항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와 시스템 기능 및 제약사항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수집합니다. 중요성입니다. 고객의 최초 요구사항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수주자는 정확히 요구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은 계약 및 최초 산정의 기본이 됩니다. 요구사항 추출 기법의 종류에는 인터뷰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개발될 서비스의 참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추출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 추출 기법입니다. 시나리오는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시나리오 작성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을 추출합니다. 무선통신 서비스 고객 요구조건 수집 계획안에 따라 운용자, 설문조사서, 유지보수 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합니다. 요구사항 분석 기법의 종류에는 구조적 분석, 객체지향 분석이 있습니다. 구조적 분석은 시스템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조적 분석을 실시합니다. 시스템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찾아낸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정의합니다. 객체지향 분석은 요구사항을 사용자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유스케이스 모델로 구축합니다. 요구사항을 찾아내고 유스케이스의 실체화 과정을 통해 추출된 요구사항을 분석합니다. 수요 예측 통계 자료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범용 자료 프로그램인 엑셀을 이용하여 편집, 부호와 천공 과정을 거쳐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입력 자료에 대한 검증 과정을 수행합니다. 수요 예측은 서비스 기획,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보수, 마케팅 관리, 고객 관리 등 모든 공급 사슬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를 이루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수요 예측을 필요로 합니다. 수요 예측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의 특성은 예측 오류의 존재, 장기 예측과 단기 예측, 집계 예측과 비집계 예측, 채찍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선통신 서비스 만족도 작성을 저와 함께 한번 작성해 볼까요? 네. 근데 약간의 계산식이 좀 필요한 것 같네요. 일단 매우 적절을 100점으로, 적절을 90점으로, 보통을 80점으로, 부적절을 70점으로, 매우 부적절을 60점으로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서는 좀 너무 어려운데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맞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2개. 예. 2개 해주셔야죠. 그렇죠. 어떠세요? 함께 해보니 어렵지 않으셨어요? 역시 강사님과 함께하니 머리에 진짜 쏙쏙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탁탁 박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분야별 만족도를 엑셀의 차트로 나타내면 더욱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을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먼저 네. 아까 구한 만족도를 엑셀에 입력합니다. 입력. 예. 그리고 그리고 네. 차트를 눌러서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망운용 계획은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무선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운영 범위, 운영 일정, 네. 점검 계획, 인력 운영 계획과 단말기, 기지국, 측정 장비, 안테나 등의 예비품을 고려하여 망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운용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알아야 할 지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무선통신망 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무선통신망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무선통신망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기지국 망 운영에 있어 이동전화 단말이 연결되어 통화되게 하는 시스템은 단말기, 안테나, 기지국,
기지국을 제어하는 RNC, RNC와 기지국을 컨트롤하는 MSC, 그리고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HLR,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을 운영할 경우에 이러한 장비의 특성 및 기능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기지국 운영이 가능합니다. 핸드오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동국 주파수는 인접한 셀에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므로 이동 단말기가 통화를 하면서 인접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주파수가 변화하게 됩니다. 통화가 단절되는 경우에 지속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주파수의 채널로 자동 전환하여 연결하는 것을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이런 핸드오버에는 하드 핸드오버, 소프트 핸드오버, 소프터 핸드오버가 있습니다. 하드 핸드오버는 이동국이 하나의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자기가 속한 셀의 채널을 포기한 후 이동할 셀의 채널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도 교환 기간의 호호 전환이나 주파수 간의 호호 전환에도 사용됩니다. 소프트 핸드오버는 호호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기지국에서 핸드오버용 전용 채널을 할당하여 이동국이 하나의 셀에서 다른 셀로 이동할 때 이동할 셀의 채널 연결을 취한 후 자기가 속한 셀에 채널을 포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프터 핸드오버는 이동국이 하나의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할 때 자기가 속한 셀 섹터에 채널을 이동할 셀 섹터의 채널로 교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밍 기술은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로밍 서비스의 필요성은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의 등장과 네트워크 운영자의 요구,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국제사회의 요구, 가입자의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로밍의 종류로는 국내 서비스 사업자 간의 로밍인 국내 로밍, 국가와 국가 간의 상호 협약으로 로밍을 하는 국제 로밍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한국에서 외국으로 호호 연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망운영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자원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예산을 수립하며 월별, 조직별로 세분화해서 검토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항목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된 예산을 기반으로 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 투자 계획도 함께 세웁니다. 운영 인력 계획 수립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영 인력 계획 수립하기, 운영 인력 계획 조정하기, 운영 인력 관리 점검하기를 통해 운영 인력 계획 수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무선통신망 운영 계획서까지 작성을 해보니까 무선통신망이 좀 더 제 곁으로 더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강사님, 무선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나요? 예, 망 운영 계획서는 무선통신망의 요구 분석이 잘 되어 있어야 운영할 수 있겠죠. 네. 제대로 안 된 분석 자료의 운영 계획서는 자칫 큰 장애 사항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도 맞지가 않죠. 오늘도 정말 강사님 덕분에 즐거운 수업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부터 무선통신망 구조까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그런 학습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무선통신망의 운용이라는 것이 좀 많은 기본 지식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수업을 들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운용 계획을 얼마나 잘 세우냐에 따라 무선통신 서비스를 받는 많은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 시스템의 구성은 무선 시스템, 교환 시스템, 위치 등록 장치, 프로세싱 센터, 외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 시스템은 안테나 시스템, 송수신기, 송수신 컨트롤러, 이동전화 교환국, 이동 단말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 분석 방법의 종류에는 구조적 분석,
객체 지향 분석이 있습니다. 수요 예측은 무선통신망 구축 기획, 무선통신망 구축, 무선통신망 운용, 무선통신망 유지 보수, 마케팅 관리, 고객 관리 등 전체 서비스 공급 계획을 설정할 때 기초 자료가 되므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 추측의 특성에는 추측 오류의 존재, 장기 예측과 단기 예측, 집계 예측과 비집계 예측, 채찍 효과가 있습니다. 기지국 망 운용에 있어 이동 단말기가 연결돼 통화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은 단말기와 안테나, 기지국을 컨트롤하는 무선망 제어기, 무선망 제어기와 기지국을 제어하는 이동통신 교환기, 그 외 가입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홈위치 레지스터, 인증 시스템 등 다양한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동국 주파수는 인접한 셀에는 서로 다른 주파수를 할당하므로 이동 단말기가 통화를 하면서 인접한 다른 기지국으로 이동할 때 주파수가 변화하게 돼 통화가 단절되는 경우에 지속적인 통화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주파수의 채널로 자동 전환에 연결하는 것을 핸드오버라고 합니다. 로밍 기술은 지역 및 국경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로밍 서비스의 필요성은 새로운 서비스 공급자의 등장과 네트워크 운영자의 요구,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국제사회의 요구, 가입자의 요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무선통신망. 이번 시간에 배운 무선통신망 망 운용 계획 수립하기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세는 무선통신, 그 흐름의 맥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